178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건데 사실 2차 함수보다는 1대1 대응이 어떤 개념이냐 요거를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x집합은 어떤 a라는 기준으로 그 이상이니까 x는 오른쪽 왼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a를 잡으면 그 오른쪽으로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y는 x에서 y로 집합하니까 y는 y의 역할을 하는 건데, 즉 공역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b를 잡으면 b 이상이니까 그 위쪽으로 볼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주어진 fx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한대요. 그러면 요거 상황을 잠깐 봅시다. 만약에 요만큼이 x는 a라는 기준이고 요만큼이 y는 b라는 기준이면 x에서 y로 보내는데 정의역 x는 a 이상인 부분이니까 a 오른쪽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a 오른쪽은 이 부분이거든. 이건 지금 안 그려도 돼. 오른쪽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공역에 해당하는 y는 b 이상이니까 b 위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b 위쪽은 여기니까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마치 이거 4분면에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만 표현을 잠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부분이 될 거야. 이 부분이 될 거야. 좀 크게 해볼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괜찮죠? 그래서 2차 함수를 한번 볼 건데, 자, fx 한번 그려볼게요. 범위 상관없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요, 꼭지점 한번 찾아볼까? x 절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이 2,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대략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질 거야. 다시 한번 요렇게 그려질 거야. 해서 여기가 축인데 축의 x좌표는 꼭지점 x좌표인 2. 그 다음에 여기는 꼭지점의 y좌표인데 그 y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그려놓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정의역 x에서 공역 y로 대응을 시킬 거니까 일부분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우리 아까 그려놨던 요 녀석을 이제 여기 위로 들고 올 거야. 그래서 빨간색 부분만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봐. 만약에 한 2쯤 갖다 놨어. 요렇게 2쯤 갖다 놓으면 빨간색 부분이 어때요?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차함수 일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연장됐다고 했을 때 오른쪽 끝에서 다시 올라가는 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지. 요거 1대1 대응이니? 느낌이 벌써 아니잖아. 왜? 1대1 함수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안 돼요? 내려가다가 만나는 부분과 올라가다 만나는 부분 똑같은 y값을 나오게 하는 x가 두 개가 존재하죠. 안 되잖아, 그치?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안 된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왼쪽 이 근처에서 얘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반쪽만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보던가 더 오른쪽으로 가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a라는 여기 정의역의 기준이 되는 a라는 녀석이 2라는 값 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긴 갈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음대로 놔볼게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한 이 정도에 놔봤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색깔 칠한 빨간색 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그래프를 볼 거거든. 이것만 볼 거란 말이야. 이거 1대1 대응 맞니? 일단 하나씩 대응하는 건 맞는데 비어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 돼요? x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y가 여기 범위는 없는 상황이야. 대응되는 y가 없으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없지.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대응시키면 어떨까? 그래프를 살짝 바꿨어요. 이렇게 대응시키면 이제 모든 x, a
이상의 모든 x에 대해서는 어머나 이거 다 만족하는 y값들이 존재해. 그런데 요만큼이 b지. 왜냐면 오른쪽 위쪽만 볼 거니까. 그럼 이만큼이 비면 뭐가 달라? 치역과 공역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랑 B랑 만나는 저 교점이 여기 2차 함수 fx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A, B가 fx 위의 점으로 존재해야 이 범위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거야. 이것만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오른쪽 위만 볼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부분 때문에 1대1 대응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2차 함수 그래프가 일부분이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부분 때문에 1대1 대응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교점을 꼭 2차 함수가 지나가게끔 그려져야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일단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구간 때문에 1대1 대응을 만족하려면 정역 A의 범위는 일단 축보다는 오른쪽에 있거나 축과 같아야 돼. 반쪽짜리만 써야 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A, B 지금 정역의 시작 부분과 공역의 시작 부분이 A, B인데 그 녀석이 fx 함수 위에 존재해야 돼요. 즉 B가 FA랑 같아야 돼. 그래서 아까 2차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으니까 a를 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a 빼기 b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b 대신 위에 거 2차식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a 빼기 b라는 녀석은 a에 대한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났고요. 이때 저기 위에 a의 범위가 2 이상이었네요. 즉 a 범위 2 이상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오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는 바로 가볼게. a에 대한 2차 함수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다. 바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축을 찾을 건데요. 일반형으로 주어진 축에서는 바로 가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는 메모해드릴게. 2차 함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찾는 거고 완전제곱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결국 찾고 보면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로 나오더라. 요거를 바로 적용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3에서 축의 방정식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b 1차항의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분의 5구나.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꼭지점의 x좌표인데 우리가 보는 a의 범위가 2 이상이니까 2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네요. 여기가 2거든. 짠.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2를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쭉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전부가 되겠다. 그렇다면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같게 되겠네요. 여기. 따라서 A에 2분의 5를 집어넣은 결과가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다. 좌변에 2차 함수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25 5를 곱하면 2분의 25 빼기 3 그러면 얘가 앞에 거 계산하면 4분의 25 빼기 3 4분의 12 12 빼면 4분의 13 요게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 되겠다. 그쵸?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최대값은 P분의 Q라고 했고요. PQ는 서로소니까 4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더하면 마무리. 괜찮죠? 그래서 1대1 대응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는 결국은 2차 함수의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유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기 있는 179번은 우리 개념 원리의 연습 문제 찾아보면 여기가 F, 여기는 지금 두 번째 조건이 F3X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저거 찾아보면 4X짜리가 있어. 컨셉이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썼냐면 이거는 설명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 가에 fx를 정의해 놓은 x의 범위가 1 이상 3 이하거든. 그러면 당장 f2015를 구하라고 했는데 2015를 그냥 때려 넣을 수는 없죠.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 조건을 이용해서 줄여가는 거야. 1과 3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되겠죠. 봐봐. 2015라는 거를 3 곱하기 3분의 2015로 굳이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 조건에 따라 3 곱한 건 앞으로 꺼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배의 f 3분의 2015로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2015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3분의 2015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어때? 가의 범위에 다가가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계속 꺼내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앞에 3을 한번 곱하면 안에 들어가는 x값에 분모에 3을 하나 더 곱해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적당히 가볼게요. 이렇게 쭉쭉쭉 가면 3의 4제곱을 꺼냈다라고 하면 분모에 3의 4제곱분의 2015가 될 거야. 짠. 그럼 3의 4제곱이 81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해석했던 3분의 2015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오겠지. 요렇게 해서 줄여가다 보면은 집어넣는 값이 1과 3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나올 때더라. 결론만 얘기하면 얘가 3의 6제곱을 꺼냈을 때더라. 3의 6제곱에 2015. 이렇게 되면은 3의 6제곱분의 2015는 이게 2. 얼마 정도 되는 값이거든. 그래서 1과 3 사이에 들어있는 거라서 드디어 가에 정의해 놓은 fx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 잠깐 해볼게. 요 녀석은 실질적으로 얼마쯤 되는지는 조금 고생스럽겠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눗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대략 2. 얼마 되는 값이거든. 그러면 이제 주어진 범위, 가조건에 정의한 주어진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대로 3의 6제곱분의 2015를 x에 집어넣으면 여기 절대값 해석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2보다 큰 녀석이었어. 그럼 절대값이 어떻게 돼? 그냥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1 빼기 요거 3의 6제곱분의 2015 빼기가 있었으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그거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앞에 있는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3의 6제곱을 곱한 것까지니까. 자, 다음 장 180번은 요거는 설명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F는 X를 1, 2, 3, 4를 넣을 건데 1, 2는 여기다가 넣어. 그럼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4. 그러니까 1은 1로 대응되고 2는 4로 대응된다. 요 관계고. 그 다음에 3, 4는 여기다 넣으래. 그럼 3을 넣으면 3 플러스 A로 4를 넣으면 4 플러스 A로 대응된대. 그런데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구했던 첫 번째에서 1, 4 해당 끝났고요. 그러면 남은 게 3-A와 4-A인데 그게 각각 2, 3으로 대응되거나 바꿔서 3, 2로 대응되거나 그걸 만족하는 A를 먼저 찾는 거야. 알겠지? A를 먼저 찾아.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정해지겠죠. F의 대응이 딱 정해졌어. 그런데 그것에 역함수를 주의라고 하래. 역함수는 뭡니까? 거꾸로 보내면 되잖아. F 정해놨으니까 거꾸로 보내면 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대로 대응될 수는 없어. F가. 맞죠? 그래서 거꾸로 gx를 써놔. 그런 다음에 뭘 해보냐? 결국은 여기서 gx에 대한 거듭 합성이잖아. 그치? 이거 합성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10개 합성해라. 이건 11개 합성해라. 이런 의미야. 뭐겠니 이거? 패턴 찾기겠지. 3번, 4번 정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패턴을 찾아서 이게 요런 몇 개씩 반복되는구나. 요거를 찾아주면 함수값은 구하기가 쉽겠다. 알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아래쪽에 181번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게 좀 재밌는 문제라서 요거는 나중에 내신 최종 공부할 때도 요거는 꼭 챙겨 놓으세요. S집합은 1부터 100까지에서 9의 배수래요. 한번 적어 볼까요? 9의 배수 나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여기까지 총 11개의 구의 배수가 있네요. 사실 더 커지면 이제 패턴으로 보면 되는데 우린 연습 단계니까 이렇게 한번 다 써봤습니다. 여기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를 골라올 거래요. 그러니까 이 11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중에 골라서 몇 개만 쓸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y로 대응을 시키는 f를 볼 거래. 그런데 f는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잘 봐. 출발은 방금 했던 9의 배수들을 여기서 n으로 출발시킬 거예요. 그러면 f를 통해서 y로 대응을 시킬 건데 y는 0부터 6까지야. 근데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면 집어넣는 녀석을 7로 나눠서 그 나머지로 대응시킬 거래. 예를 들어서 63을 집어넣으면 출발시키면 7로 나누면 나머지가 얘는 63은 7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0이겠지. 그럼 63은 0으로 대응된다. 이런 개념이야. 괜찮아요? 9는 여기 어때? 9를 넣으면 어디로 대응될까? 그렇지. 9를 넣으면 9를 7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9는 2로 대응돼. F를 통해서는 그렇게 대응된대. 괜찮죠?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것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한다. 이거랑 필요충분 조건이 뭐냐면 F가 1대1 대응이어야 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가능하더라. 1대1 대응이 뭐였죠? 서로 다른 데로 가는 1대1 함수면서 취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맞지? 그럼 잘 봐. 나눠서 나머지가 얼만지를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7로 나눈 나머지. 다시 말하면 F를 통해서 9의 배수들 적어놨는데 얘네들은 어디로 대응될 거냐를 볼 거야. 그러면 아까 했듯이 9는 나머지가 2, 7로 나눈 나머지가 2. 얘는 2로 대응된다. 18은 7로 나누면 4가 나머지가 된다. 27은 7로 나누면 얼마지? 7, 3, 21이니까 나머지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6은 7호 35니까 나머지가 1. 그 다음에 45는 7, 6, 40이니까 나머지가 3. 그 다음에 54는 7, 7, 49니까 나머지가 5. 63은 아까 했듯이 7의 배수니까 나머지 0. 72는 7 곱하기 10 하면 나머지가 2. 근데 여기서부터는 반복되겠죠. 그죠? 그리고 패턴을 보면 2, 4, 6, 1, 3, 5, 0. 그 다음에 2, 4, 6,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F를 통해서 대응시킨다 그러면 여기 아래 위 순서대로 9는 2로, 18은 4로, 27은 6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된대. 맞죠?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X를 이제 골라줄 건데 만약에 우리가 X에 9도 놓고 여기 똑같은 나머지 72도 넣어놨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X를 만들었는데 9도 놓고 72도 넣었어. 그러면 Y로 대응시키는 F를 통해서 9랑 72는 다 어디로 가? 2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를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러면 1대1 대응도 안 되고 역함수는 당연히 없죠. 이 그림에서 역함수는 거꾸로 보내는 요거거든. 그런데 2는 어디로 가야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괜찮나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에 문제가 되니까 나는 9랑 71을 다 빼버렸어. 아, 니네들 문제 있으니까 다 빼버렸어. 그러면 여기서 2로 대응될 숫자가 더 있니? 2로 대응되는 애는 9랑 70이 두 녀석이었거든? 그런데 걔네 둘을 난 문제 있으니까 빼버렸어. 그럼 2로 대응될 애가 없잖아.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왜? 하나씩은 대응돼야 거꾸로 즉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지. 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넣어놓긴 해야 돼. 맞죠? 0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도록 빠짐없이 넣어놓긴 해야 되고 단 똑같은 애, 지금 9, 72처럼
똑같은 값으로 가는 애들은 둘 다 빼면 안 되고 둘 다 넣어도 안 돼.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만 쓰라는 얘기야.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 지금 9, 72 같은 경우는 2로 대응되는 녀석들이라서 봤고요. 그 다음에 한 녀석만 볼까? 만약에 숫자를 보니까 여기 45 같은 경우는 3으로 대응될 거란 말이야. 얘는 없으면 되니? 얘는 무조건 써야 되지. 얘를 안 쓰는 순간 y의 3으로 대응될 원소는 없는 거야. 그럼 3은 비어있는 상태지. 그럼 역함수 정의할 수 있니?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나머지 숫자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나누어서 떨어지는, 즉 나머지가 0인 원소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A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0이 나오는 원소는 63 하나밖에 없어. 맞지? 그 다음에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는 원소는 쭉 보니까 36이랑 99가 있어. 나머지가 2가 되는 녀석은 맨 앞에 9랑 아까 했던 7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나머지가 3이 되는 녀석은 45 혼자 있어. 나머지가 4가 되는 녀석은 18이랑 81 두 개가 있어. 이렇게 나머지 6까지 가볼게요. 나머지가 5가 되는 숫자는 54 혼자 있어. 나머지가 6이 되는 숫자는 27이랑 90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괜찮아요? 이렇게 왜 나눴냐면 봐봐. 63이라는 숫자는 아까 45랑 마찬가지인데 63이라는 숫자는 고르지 않으면 나누어 떨어져서 0으로 대응되는 애가 없어져 버려요. 얘는 반드시 필요한 애야. 그러면 원소 하나짜리는 x를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애야. 얘 필수야. 그럼 얘도 필수겠죠? 얘도 필수고. 그러니까 원소 하나짜리는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x에. 얘를 빼놓으면 안 된다. 괜찮죠? 얘네들을 제외하면 대응시킬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은 얘네들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야. 맞죠? 둘 다 쓰면 아까처럼 뭐 A1에 있는 36, 99를 둘 다 쓰게 되면 얘네들 다 1로 대응될 거거든. 그럼 역함수 정의를 못하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자. 결론은 x를 구성을 하는데 63이라는 녀석, 45라는 녀석, 54라는 녀석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건 필수야. 그리고 이제 2개씩 가지고 있는 데서 하나씩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를 따진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몇 가지? 2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36을 쓰던가 99를 쓰던가. 그러면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 여기도 2가지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경우에서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 결론 몇 가지겠니? x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둘 중에 하나 쓰고 둘 중에 하나 쓰고 둘 중에 하나 쓰고 둘 중에 하나 쓰는 거야. 둘둘둘둘 그래야 x가 완성 이렇게 되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둘둘둘둘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2의 4제곱 16가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x 집합은 16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매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일단 풀어야 될 것만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요거 풀어 보시고요. 그 옆에 있는 182번도 풀어 보셔야 하고 다음 장 넘어가서 185 제외하고 나머지 이렇게 세 문제는 꼭 풀어 보시고 특히 183번은 내신에서 모르겠어요. 이 절대값 함수 해석하는 게 선생님들이 내기가 좋은가 봐. 그래서 183번은 많이들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니까 183번도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안 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